자, K리그1 첫 번째 경기 광주 대 포항. 자,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규현 선수 그리고 이제 안영규 선수 등 주축 선수들이 결장 중이고, 그리고 브루노, 이제 백화와 같은 용병 선수들도 여전히 지금 결장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조르지, 그리고 이제 신강훈 선수, 그리고 이제 김종우 선수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팀 내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북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인천 상대로 이길 수 있었지만 후반 막판에 이제 페널티킥을 허용해 동점골을 이제 먹히며 아쉽게 무승부를 거두는 듯 좀 삐끗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강주의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용병 선수들도 가브리엘을 제외하고는 현재 뭐 결장 중이거나 이제 기대 이하의 좀 폼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재 좀 강주의 순위가 순위 및 좀 성적이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무 1패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좀 최근 리드를 하다가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실점을 하며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만큼 수비 집중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뭐 예시로 뭐 최근에 이제 제주와 그리고 이제 서울 상대로도 리드를 하다가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이제 승리를 좀 챙기지 못했죠. 네. 그만큼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양 팀 다 이제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현재 뭐 이제 조르지, 신강호 선수와 같이 팀 내 영향력이 큰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그런 포항이 좀 더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손실 면에서는 포항이 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조르지가 빠져도 포워드 라인이 워낙 좀 탄탄하고, 그리고 완델스톤, 그리고 오베르단과 같은 용병 선수들의 기량도 좋기 때문에 용병에서도 강주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전력 손실이 있는 포항이긴 하지만, 뭐 강주에 비해서 크게 밀릴만한 요소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강주도 전체적인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포항 상대로는 홈이라 해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뭐 약간 좀 강주 정배 사이드는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포항 사이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항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포항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이걸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 프랜스의 2.5시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천 상무대 FC 서울. 자, 일단 이제 김천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인 지금 조영욱 선수가 여전히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4월 초에 FC 서울 상대로 5대1 대패를 당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패배가 이제 서울한테 좀 대패를 당한 경기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다시 서울을 만나게 된 그런 좀 김천 상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김천 상무한테 있어서 리벤지 매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포항 상대로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다행히 일단 연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기는 경기가 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연승까지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한번 흐름을 탈 때 그 흐름을 이제 매번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확실히 성적 또한 지금 기대 이하의 그런 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좀 전반적으로 이제 양 팀 다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좀 공격 전개가 그래도 좀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치고받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이제 공격 템포도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질 좋은 그런 득점 기회를 잘 만들기 때문에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면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전반적인 그런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이제 김천 상무가 서울 상대로 이제 상성상 약하긴 했지만 최근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기세가 좋은 점을 좀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생각보다 좀 쉽게 무너지지는 않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이제 비록 이제 직접 이제 서울 상대로 5대1 대패를 좀 당하긴 했지만 이제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김천이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모멘텀도 많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까지 좀 서울 상대로 크게 당할까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물론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링가드를 제외하면은 현재 뭐 다른 선수들의 폼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좋은 편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좀 원정 성적이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서울을 그리고 김천이 뭐 홈에서 쉽게 이긴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뭐 김천 상무 햄무사이드나 안 그러면 무승부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네 그런 거 없이 뭐 언어바 같은 경우는 네 다득점 양상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K리그 1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